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11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듣겠습니다. 예, 최영두 간사님.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 소추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통위 업무도 마비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준비하기도 바쁜 시절에 지금 임기가 끝난 MBC 박문진 이사 지키기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 내용도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다 참여했을 테니까요. 지금도 곧바로 추천하면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최영두 간사님, 만일에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천 얘기를 하시는데 최영두 간사님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예,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의 그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법제처가 7개월씩이나 답변을 미루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방통위원회에서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통령 임명하게 여당 할 수 있으십니까? 있죠,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제 여당 없습니다. 의원도 아니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하겠다고 보증하시겠냐고 물었는데 여당의 가방위 간사와 우리 여당 가방위 위원으로서 빨리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하는 문제는 국회 몫을 추진해서 의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실 것인가? 이미 정부가 요청을 했고 그대로 갈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는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될 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거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거든요. 앞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시는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네, 국회의 권리고요. 네. 최영두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은 임명을 한다라고 지금 최영두 간사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정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상임위원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거부권도 16번, 앞으로도 또 거부권 하실 건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의사 진행 바로 우리 과방위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회의는 사전에 전혀 공지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한다는 문자를 어젯밤에 9시 21시 22분에 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보이시죠? 제가 헤아려봤어요. 6월 달에 우리 국회 시작되는 과방위 전체 13번이에요. 13번. 근데 양당이 뜻을 모아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일방의 독재,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이 회의를 한다. 2차 청문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한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보이콧하신 상황이고 상임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시면 저는 언제든 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과방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내외의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값만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1법소위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AI 법안 논의해 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은 어느 점에서 오류가 있냐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해소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추천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천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방통위원 최민희, 황열현 방심위원, 최선영 방심위원 이분들이 지난해만 임명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최근 7월 22일까지 임명을 받지 못했어요.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문제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국회가 민주당목 2명, 국힘목 1명 해서 3명을 추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국힘 추천 1명만 임명하거나 야당 의원 1명 덧붙여서 1대1로 추천해서 방통위 구성을 2대0이나 2대1로 만들 것이라고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합니다. 그걸 확인하라고요? 정치가 도박입니까?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반성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죠. 임명 권한을 남용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약속하셔도 결정할 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유불리를 따져서 엎을 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그거를 선결하지 않고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이거는 명백한 호도입니다. 사실관계 호도이고 미래 상황에 대한 권한을 벗어난 보증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최영두 의원님 존경해 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 대해서 갑자기 소집됐다? 황당하다? 독단적이다? 독재적이다? 7월 31일에 과방위 전체 회의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치운 그 전체 회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공지해서 모여서 83명의 지원자들을 그야말로 뚝딱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검증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막습니까? 검증 안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지. 인사청문회 내일이고 모레 과방위 청문회여서 업무가 과중합니까? 83명의 지원자를 1시간 35분 동안에 심의 의결한 이 업무량은 무슨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부당함을 찾아내겠다고 규명하겠다고 저희는 뭐 할 일 없어서 방통위 찾아갑니까? 그 모욕을 감수하고 그래도 간 겁니까? 간 겁니다. 일단 팩트 체크만 하자면 박문진 이사의 임기는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진 않았죠. 네. 예,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과방위가 3명, 국회의장이 3명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11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